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본격 학부모 힐링 팟캐스트 착한 입시 상담소 시즌3 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시 구호기의 소크라테스 베타투스 구성원입니다. 옆에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하지 않고 저희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 이 게스트의 오프닝 제가 여쭤봤거든요. 가장 감명 깊게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친 시가 뭐냐. 이 시는 이제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소식적에 대학 다니실 때 시 살짝 읽어보신 학부모님이 계시면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고, 또 상당히 좀 사랑받는 시인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이야기하길래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좀 들어보고요. 일단은 저희 진행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석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예, 시인 이석입니다. 예, 시인이시네요. 지금 시인으로 퉁치기로 하신 거예요? 당분간은 시인으로. 예, 당분간은? 예. 좀 일이 좀 있었다면서요. 시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아이, 근데 그냥 또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예. 유대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밴드리더 유대영입니다. 네. 다예요? 예, 저는 매주 이야기하는데 뭐 좀 하나 모르니까 우리가 뭐가 돼 그럼? 저는 밴드 리더가 이제 가장 강력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밴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벗어날 필요라기보다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 청취율이.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외연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하나 붙이시라고요. 다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고, 좀 전에 이제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 일단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제가 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어렵게. 예. 이제 원래 대학 갓 입학한. 입학한 신입생이고요. 요즘 다 새내기라고 그러지, 참. 새내기고. 일단은 자기소개 간단히 듣고, 저희가 왜 모셨는지, 그런 취지 잠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소개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7학번 재학 중인 이수라고 합니다. 예, 국문과 학생이에요. 제가 섭외의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이수 양이 일단은 올해 대학을 입학하셨고, 근데 이제 입학하는 과정 자체가 좀 재밌어요. 지난번에 김한효 선생님 모셨을 때 어떤 그런 삶, 좀 상당히 자기 주체적 삶을 산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대학을 들어갈 때 일단은 학종으로 들어갔죠? 네, 6개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초등학생 발표하는 저희가 맨날 이 아저씨들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20살. 중요한 게 학종으로 들어간 그 실체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 특히 우리 학부모들께서 우리 밴드 회원들께서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이수 양의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이수 양의 실체를 낱낱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 어떻게 과정부터 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듣기로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네, 들어간 건. 학교장 추천,
학생부 종합 맞네, 그지? 근데 내신의 비가 높은 그 형식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수영 내신 짱짱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1학년 내신은 예. 2점대였고요. 이거 중요하다. 네, 매우 부끄럽게도 2점대였지만 예. 이제 2학년과 3학년 내신을 예. 1.1, 1.0으로 끝마쳐서 그냥 뭐 최종 고려대 내신으로 예. 1.2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준 케이스네요. 그죠? 네, 그렇죠. 내신 1점대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건 전생에 나라를 한 10번 구한 다음에. 그죠? 저희는 내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던 시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 내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등급은커녕 어떻게 받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국문과를 다니는데 애초부터 국문과를 가겠다고 생각했었나요? 네, 솔직히 제가 엄청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수시로 학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학년 때부터 국문과에 맞춰진 탄탄한 생기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1학년 때부터 국문과를 염두에 두고 어떤 학생 활동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염두에 둔 것보다 그냥 아예 국문과로 정해서 1학년 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했던 활동, 우리 학생부에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정말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니 뭘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억나는 거는 R&D 탐구같이 뭔가 탐구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주제가 다 그러니까 국문학 전공 심화적인 현대문학 관련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R&D 일단 했던 게 백석시에 나타난 시적 정서 연구했었고 그리고 현대시에 드러나는 꽃의 의미 이것도 간단하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문학이 왜 세계화되지 못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무예창작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활동을 꾸준히 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 봉사활동을 한 군데에서 되게 꾸준히 오래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어떤 내용이었는데? 저는 요양원에서 했었는데 이게 요양원이라는 게 되게 상투적이고 되게 평범한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썼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국문의 마지막 단계인데? 창작? 여기서 이제 느끼고 본 것들을 가지고 그 무예창작 동아리랑 엮어가지고 요즘 생기부 뭔가 트렌드가 약간 연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찌감치 알아차린 거네, 그러면은? 네, 제가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서 좀 들어갈게요. 지금 막 얘기들이 막 튀어나왔는데, 처음에 어떤 이 전형에 대해서 이제 뛰어다녔다고 알아보려고 뛰어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제 1학년 말부터. 1학년 말부터? 정신 차리면서. 2등급 나온 다음부터? 네, 네, 진짜, 대학에 욕심이 생기면서. 그러면은, 그 시점에, 일단 내신은 이제 박살이 난 상황이고, 근데 2등급이 박살난 내신은 아니에요. 그럼요. 나쁘지 않죠. 그러나, 또 어떤 수준에 가면 이제 박살난 내신이 되는 거지. 그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정신 차렸다. 이제 대학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전형을 알아보러 다녔다. 자. 네. 어떻게 알아보러 다녔다? 일단, 크게 정시, 수시로 나뉘고, 그 수시 안에서 교과랑 종합이랑 또 나뉘잖아요. 일단 교과는 일단 불가능하겠다 판단을 했고. 근데 실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에 가까운 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교과로 일단 선발을 한 다음에 학종으로 돌아가는 구조니까 어차피 학교장 추천 받았다라는 건 이제 내신 잡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내신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생활기록부까지 다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네. 판단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결심을 했고. 네, 스스로. 네, 스스로. 부모님의 어떤 그런 건 없고. 네, 부모님은 관심이 없으셔.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참.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부모님 관심 없다고 얘기해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알아보러 다녔다 그랬잖아.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내가 알아보는 거죠. 그치. 근데 보통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들이 다 뛰댕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그럼 그냥 좀 하나하나 이제 챙겨볼게요. 그 알아보러 다닐 때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러 다녔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르던 시절이니까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 입학 전형을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온갖 이제, 설명회를 다 들러다니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검색하고 설명회도 네, 다니고, 네네. 설명회는 뭐 어떻게 뭐 대학교에서 하는 설명회 직접 가본 거예요? 네, 그것도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 학생들과 멘토링 같은 것도 그치. 그런 프로그램들 있지. 네, 제가 이제 신청해서 하고 그리고 그 저희 지역으로 입학사정관분께서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찾아다니고 청구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지역은 어딘데요? 저 청주 중에서도 오창이었습니다. 거기 촌동네요? 아니면 도시요? 잘 들어보지 못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촌동네일 가능성이 높네. 촌이죠. 그래서 이제 사정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날 기회를 많이 잡은 거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다니면서 공부는 언제 해요? 공부도, 그러니까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하고. 내가 자는 시간 줄이고, 급식 안 먹고. 급식을 왜 안 먹어? 진짜. 급식 먹을 시간이 아까웠었어요. 그 시절에 저는. 그 급식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할머니께 김밥을 이제 점심 저녁 두 끼 싸달라 해서 점심 먹으면서 공부하고, 교실에서 그랬었어가지고, 굉장히 솔직히 힘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 옛날에 우리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 있죠. 김밥 뜯어 먹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완전히 뭐 인간승리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 그냥. 이것도 어머님들이 들으시고, 너는 왜 못하냐, 얘를 지금 뭐라고 할까 봐 걱정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원래. 롤모델 쫓아다니는 형식이니까, 그죠? 그러지는 않겠죠. 저희 지역이, 그러니까 스카이 한 명 가면, 아니 저희 학교가 스카이 한 명 가면 와 하는 좀 그런 데였어가지고. 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네 그러면, 그죠? 네, 뭐. 본인은 본인을 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이무기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본인을 용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무기라고 생각하는 게요? 응? 아니 둘 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런 거에 일찌감치 눈을 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정시, 수시 나뉘어지는 거 알아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이제 수시로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정시와 수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네네. 왜냐면 저는 정말 국문과를 희망을 해서 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서류 전형이 저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전공 적합성이 그쪽에서 제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서. 1학년 때부터 국어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1학년 때부터 동아리도 그 문학 감상 동아리 하고 이랬어가지고 생기부가 성적은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국어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뭐 저기 좀 디테일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1학년 때 국어 성적은 몇 등급? 2등급. 잘했네. 뭘 그래. 잘했다고 볼 수 없죠. 2등급이면. 그래도 2등, 3등급보다는 국문과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어를 하나도 틀리지 않는 애들이 가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그랬어요. 그건 옛날 얘기지.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그러면 그 동아리들 그런 거 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R&E들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 뭐 실황송 대회라던가, 뭐 작가 탐구 대회, 뭐 독서 감상문 이런 되게 짜잘한 문학 관련된 활동을 제가 진짜 취미로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연장선상으로 2, 3학년 때 활동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 했었어요. 일단은 근데 그게 뭐 전제 조건이 그래도 그렇게 길게 끌고 가려면은
그런 활동들이 재미가 있어야지. 응? 재미가 있어야지. 응? 아, 네,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 중학교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었어서 국문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중학교 때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셔서 국문과를 이렇게 희망하시게 된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예. 일단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 예. 어릴 때부터 엄마가 국문과 나오셔서 그런지 책 많이 읽고 이런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그리고 이게 이게 좀 온갖 가정사들이 좀 터졌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아까 제가 처음에 낭송했던 비영도의 시나 신경숙 문학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큰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랬어서 그게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크게 저를 치유해줬어서 그래서 저도 제 글로 이제 제가 타인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결정적으로 국문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자소서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치유. 네, 맞아요. 네, 약간 학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이렇게 컨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치유하고 제가 치유를 받았고 이제 제가 타인을 치유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치유와 나눔으로 밀고 나갔거든요. 갑자기 그냥 자소서로 튀고 있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되게 컨셉이란 게 먼저 염두에 두시고 난 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이어진 건지 아니면 활동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컨셉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1학년 때 그 치유를 받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랬어서 이제 약간 생기부를 좀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 이거 완전 이제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네. 자, 뭐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상적이죠. 뭐냐면 이제 자기의 어떤 재능과 재능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에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진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향을 정한다. 스스로 입시 설명회를 다닌다. 김밥을 뜯어 먹는다. 기숙학교부터 급식이 잘 나올 텐데 그 급식을 포기한다. 여고생이. 더구나. 이런 경우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떠세요? 일단은 굉장히 우리 이수 양은 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이제 흔한 케이스냐 이렇게 말하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냐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 접근 이건 좀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알아차리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3학년 때 와서 학생부로 갔다 학생부라기보다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더니 나는 국문과네 이런 애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거는 자기를 알아차렸는가 못 알아차렸는가. 이수양은 아예 일찌감치 알아차린 거지. 고등학생을 치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빨리 성숙해진 거죠? 아마 주변에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쟤 희한하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그랬었어요. 그지? 맨날 그냥 RN이나 붙들고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입시 설명회 쫓아다니고. 맞아요. 그지? 아주 신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다른 행보를 어떻게 보면 간 거잖아요. 뭐 그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 나오는 이제 박수 나오는 그런 학교면 그런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시고 뭐 전략적인 거 찾고 하면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힘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혹시 뭔지? 진짜 힘들었던 건 부담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진짜 제가 공부하면서 진짜 조금의 과장도 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이상 꼬박꼬박 울었거든요. 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냥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서
그러니까 어땠냐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울고 근데 울면 또 눈도 붓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참아야 되는데 눈물은 나오고 해서 이제 막 샤프 같은 걸로 좀 자해하고 막 그랬어요. 울지 말고. 네, 정말. 자, 그러면은 이제 부담을 가졌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한 부담이었지? 그냥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네. 네, 두려움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그때 공부했던 방향이 남들은 수능 공부 막 EBS 파고 있을 때 지금 엉뚱한 짓 했던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혼자 떨어져 걷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그치, 뭐냐면 이게 그 잘못 판단했다가 진짜 촥 당나라로 날아가는 건데. 네, 진짜.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학교 쪽,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이쪽 전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나 보지? 아, 없었다가 제가 3학년이 됐을 때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부터 시점이 그 정도 맞겠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게 이게 뭔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울면서 공부를 해? 울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아,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전달이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자존감이 극도로 낮았어요. 그때 저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진짜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었는데, 제가 그런 저를 유일하게 칭찬할 수 있었던 때가 공부 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막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막바당했고. 네, 약간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긴 있었는데 되게 소수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많이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저를 유일하게 좋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네, 그런 유일한 수단이 공부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문학 관련된 활동들. 네, 그래서 저 약간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볼 때도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이 나오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엄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자기를 용서 못하고 살았겠구만. 1학년 때는 그냥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다? 네.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1등급 하면서 그냥. 네, 진짜. 어마어마한 의지력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로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네, 그렇죠. 면접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면접 때 뭐 그러면서 학교장 추천전형이니까 면접 네, 다 있었어요. 면접에 제시문 면접 있었고 그건 별거 아니고. 네, 이제 기견 고대를 2개 썼었는데 또 다른 전형에서 얘기했었. 그러면은 그때 혹시 면접 때 나왔던 질문 중에서 뭐 자존감 관련된 질문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자존감 관련된 질문이 나오진 않았는데 성적을 이렇게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공부는 제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래서 저는 네, 약간 공부 잘해서 뿌듯하다 이런 것보다 더 큰 차원의 의미를 가졌었다고. 그것도 자소서에 써놓은 말 아니야? 근데 자기소개서에 쓰기엔 너무 칸이 부족해요. 보통 못 채우지 않나요, 이거? 보통 뭘 갖다 채우냐면은, 했던 말 반복하기, 그 다음에 학생부 베껴 쓰기, 그게 자소서예요. 이게 자소서 칸이 부족한 지 처음 들어봐야죠. 그렇군요. 어지간히 할 말이 많았었구만. 그러니까. 네. 왜 또 이게 국문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많고, 또 이게 쓰는 것에 자신이 있으니까, 본인이.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고등학생 수준에서 정리보다는 풀어내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아마 칸이 모자라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건 있네. 그 학교에서, 이수양 학교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걸 뚫는 사람 아닌가? 이수 본인이? 아마 선배들 중에서도
그 서울대 직윤으로 가신 분이 한 4년 전인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 이거를 네네. 이제 해주는 게 있었으니까. 네. 그 나름 있었는데, 고대,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서울대도 직윤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예, 자, 이제.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예.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1점 때문에. 컷에서 1점이 밀려나서, 그렇게 영어를 완전 말아먹어서 3등급이 나오고. 아이고, 참, 아이고. 네, 그렇게 서울대와 안녕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 쪽이 최저가 약간 널널하지, 서울대보다. 그죠? 네. 약간 널널해가지고. 그거는 좀 여유롭게 맞췄는데. 참, 신기한 게, 최저 안 나왔다는 거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네. 네, 그때 났으니까. 아쉬운 건 없어요, 아쉬운 거? 너무 아쉬운데. 근데 저는 제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돌아봤을 때,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아서 정말 불태우면서 살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불태우면서 살았다. 와, 말 자체가 그냥 다르네 그냥. 국가가 아니라 그만큼 세게 살았다는 소리지. 네. 치열한 삶을 산 자의 자신감이지. 그렇지. 네, 멋있는 멘트네.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으니까 자기 수능 못 봤다는 얘기까지 다 하잖아, 그렇지? 당당할 수 있으니까. 컷이 안 돼서 지금 재수해요. 이런 거보다는. 그치. 그렇죠. 네. 차원이 다르지 그게. 근데 그러면 되게 좀 욕심이 서울대가 아직 좀 남아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사실은 고대 붙었을 때도 울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슬퍼서. 이거 들으면서 분노한 학부모님 많으시겠네. 그치, 맞아. 장난 아니야. 제가 되게 편협한 사고로 그냥 딱 서울대밖에 모르고 살았던 3년이었어서 정확히 2년.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는 이제 서울대 가겠다 이거였구나. 네네. 그래서 일단 그냥 서울대를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차라리 완전 망해서 떨어졌다면 인정하겠는데 1점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충격과 그 제 지난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더 커가지고 별로 그때는 합격의 기쁨을 누릴 틈이 없었어요. 나중에 고대 총장 만나면 얘기해줄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고연전이나 입시렌티 이런 얘기에 대한 기대감을 품으면서 그리고 그냥 애교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고려대 말고 다른 곳들은 지원을 어디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서울대 하나, 연세대 하나, 고려대 2개, 성균관대 2개 해서 총 6개를 썼었는데 서울대랑 연세대가 최저가 똑같아요. 세트로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를 세트로 1점으로 떨어지고 남은 고려대 2개, 성균관대 2개는 모두 추가 합격 아닌 최초 합격으로 다 붙었습니다. 성균관대도 합격하고 이제 고대 합격인데 네. 성대도 나중에 얘기해줄게. 성대 빠이빠이 하고 고대로 갔다고. 이야기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뭐. 왜냐면 아까 서울대 건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고대 총장한테 고자질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성대 것이기도 있네. 연세대학은 어떻게 1단계 돌파했었어요? 못했어요? 네, 연세대가 1차가 서류 100%였는데 1차도 당당히 돌파했죠. 그러니까 면접까지 다 보고서. 네, 면접까지 다 보고 심지어 잘 봤는데 막힘없이 다 얘기했는데 1점 때문에 이렇게도 안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연대는 2배수인가 3배수인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연대는 이게 나중에 이게 이렇게 겹치기 중복 합격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비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1단계 돌파했다 싶으면 그냥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를 수능 때문에 정말 부끄럽네요. 연대, 고대 중에 연대가 됐으면 어디 가려고 했어요? 서울대 빼고. 당연히 고대.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야. 중요하죠. 네. 하여튼 지금 저 결과치로 따지게 되면은 장난이 아니고 다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는 거나 그렇죠. 다름없네. 만약에 수능 최저만 없었다 그러면은 내 생각엔 6개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삶을 갖다 그냥 불타오면서 살았으니. 그죠? 그게 중요하네요. 불타오면서 살아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험생들,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사실은 많은 수가, 이수장처럼 방향을 잡았으면 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해서 지금 자기가 불태울 거리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 같은 걸 해주고 싶은 거라든가? 일단, 하나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네, 일단, 그래도 흥미가 가는 거를 하나를 그러니까 이것도 파고 저것도 파다 하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외교학과에 관심이 생겼으면, 그거 하나를 붙잡고 관련된 모든 걸 다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게 아주 좋지 않아도, 네. 아주 관심이 있지 않아도, 그냥 네. 요거 어때 하면 일단은 파본다. 네, 그러니까 요거 어때 이제 여러 개가 되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를. 네, 이제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생기부에서 진짜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그 전공을 이제 적합하도록 생기부를 만들어가야 하니까. 만들어간다. 네, 생기부는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거 꾼 멘트다. 생기부는 만드는 거다. 네, 생기부는. 입시 설명회 가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그거 하자. 뭐 하냐면은, 우리 밴드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하나 만들게.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생기부는 만드는 겁니다. 이 한마디 하시면 될 건데, 그죠? 내가 그때 별도로 다 출연료랑 다 챙겨줄게, 내가. 들어보니까 후배들 대상으로 생기부 설명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했었어요. 저희도 기회 되면 생기부가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해서 한번 공개방송으로. 공개방송으로. 공개방송으로 한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해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이석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송희 선생님께서 밴드에도 기사가 올라왔지만은 의외로 사실 중요하지 않게 보는 학교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때 봤던 게 한양대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갑자기 나한테 질문하냐? 아니야. 뭐냐면은 우리 이수양 같은 경우는 국문과 말고 영문과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글을 봤었어요. 제가 다 찾아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생기부의 키워드가 2개로 잡았어요. 세부적으로 말하면 3개. 어쨌든 첫 번째가 전공 적합성이랑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국문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최대한 살리되 거기에 다양성도 놓치지 않도록 그 국문과 관련된 활동을 메인으로 하면서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들과 그런 것들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과 수학 축제라던가 수학 시화전 이런 것부터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다양성까지 살릴 수 있도록 2개 다 잡을 수 있도록 생기부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결국은 다 해야 된다 이거네요. 네, 그냥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릴지 어젯밤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십시오.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참여하시고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쓰시고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어필하시고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아보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멘트로 후배들 교육하고 있겠구나 지금. 그죠? 네. 아까 다양성, 이제 전공 적합성 얘기 많이 해주셨고, 다양성이라는 것도 근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부터 나온다. 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인성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헌혈을 하면 안 되는 몸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했고요. 이건 좀 심하다. 이게 허삼관 매혈기라는 소리 있잖아요. 그치. 아직 피 팔아서 간다 소리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했고, 이제 뭐 학교 에너지 지킴이라던가 이런 사소한 짜잘한 봉사활동들을 다 했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봉사활동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서울대가 다양성이 갖춘 인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예체능 쪽에서도 뛰어난 인재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뭐 체육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고 체육부장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팝송 부르기 대회라던가 아니면 뭐 그리기 대회 같은 거 또 이제 다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술을 할 수 있거든요, 생기부에. 그래서 이런 예체능 관련 활동들도 다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저 문과였지만, 수학 관련된 일들, 그리고 과학 관련된 일들 다 했었고, 그리고 특히 독서에서, 이제 저는, 인문학 관련 책 말고도, 음악미술 관련된 기본 교양책이라던가, 아니면 수학 관련 책, 그리고 물리학 책, 뭐 화학책, 이런 거에서 사회과학책, 경제학책 다 읽었어요. 아니, 그럼 뭐, 책 제목 좀 몇 개 말해봐요. 요새 또 우리 밴드에서 유행이 독서라 가지고. 아, 전공 관련된 책. 뭐, 전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읽었던 책들. 물리학책, 나는 물리 좋아하거든. 물리학책 뭔데? 80권이 넘거든요. 아니, 80권. 그 생기부에가 80권 다 기재돼 있어? 네, 다 기재해놨거든요. 와. 그러니까 모자라지. 모자라지, 진짜. 네. 근데 이제 좀 대학에서 좀 눈여겨볼 것 같다 하는 책은 일단 백석시전집. 과 그러니까 백석 전집에 이만한 걸 다 읽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그냥 의도적인 독서네, 그치? 네, 근데 이게 독서도 진짜 1, 2, 3학년을 이거 제가 입학사정관 분께 직접 들은 건데 1, 2, 3학년을 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진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학년 때 백석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뭐 선생님과 함께 있는 백석 이런 책을 읽었다면 2학년 때는 백석 시전집을 읽고 3학년 때는 그에 관련돼서 자기 논문을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좋거든요. 이게 뭔가 이거 완전히 실감나는 얘기다 이거 진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데 이야기가?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백석 전집을 그렇게 읽었었고 백석 관련된 책들을 한 6권 읽었어요. 그 시 풀이해 놓은 거랑 막 이런 작품집들에서 한 6권 정도 그렇게 깊이 있게 의도를 했고요. 의도.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책으로는 아니, 난 물리학에 관심이 있거든. 물리학 관련. 근데 물리학 책은 제가 어려운 거, 뭐, 코스모스 이런 걸 읽으면 제가 의도한 게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입학사정관 분들도 솔직히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뭐, 무슨, 뭐, 돼지와 함께하는 물리학? 뭐 이런, 그 정도? 가벼운 거, 네. 그치. 그리고 뭐, 괴짜 물리학, 물리학 콘서트 이런 거 읽었었어요. 이것도 아예 그냥 의도를 하고서 본 거네, 이거. 전체적으로 빅픽처가 있고. 네, 빅픽처가 있고, 제 생기부는 진짜, 그냥 쓴 멘트, 그냥 단어 하나도 그냥 쓴 거 없이, 모두 한 달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낸 문장들이고,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그치, 그렇게. 그래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를 본인 스스로가 다 일일이 챙긴 거네요, 그죠? 네. 그냥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칸에는 다 글자를 꽉 맞춰서. 원래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다 맞췄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죠? 거의 맞췄어요. 대략 뭐, 이제 또 이러면 또 우리가 정량적인 관점을 또 한번 가져보는데, 대략 몇 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1학년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무 글자도 없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 3학년만으로 해서 24쪽. 아이고, 진짜. 다 읽어봐요, 근데 그거? 다 읽어보지. 진짜?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네, 다. 근데 1학년 빵꾸나도 이렇게 2, 3학년 때 저거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나도 작년에 한번 그 건이 있어요. 그냥 1학년 빵꾸 내고도 다 되더라. 1학년 때 놀아도 되겠네요? 놀아도 돼. 놀면서 그러면 방향성을 잡는 거 괜찮네. 그치. 잡아놓으면 그 2, 3학년. 그러니까 원래 돌아온 탕자의 느낌이 더 강렬한 거니까. 그게 좀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약간 성적 오르는 케이스처럼 이렇게 발전 가능성 엿보이는 인재를 대학이 좋아한다는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1학년 때 성적이 제가 2점대였던 걸 그 당시에 굉장히 후회했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오면, 그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일단 합격을 하니까 막 갖다 붙여도 되네요. 말이 막 나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또 이게 이거를 갖다
이게 참고하려는 분들께서 뭐 1학년 때부터 아예 그냥 내신 밑에다 깔고 시작한다. 이러면 안 되지. 참 말도 안 되지. 그래도 2였잖아요. 네, 그치. 그래, 그게 좀 2여. 기본 뭐 5, 6이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5, 6에서 1등급.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굉장히 독서도 다양하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나 얘기할 때 그게 얼핏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냥 봉사활동도 문학으로 연결을 시켜버렸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그 얘기해 주세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되게 참신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참신함은 진짜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학생들이 하는 가장 평범한 봉사활동이잖아요. 요양원 봉사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돋보일 수 있을까 하고 1년 내내 고민한 끝에 나온 게 문학과 연결을 시키자.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 했었던 때는 몇 학년이요?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문학에다 연결시켰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봤던 그 어르신들의 고독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쓰고, 그걸 이제 전시를 하면서, 애들한테 그 요양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쓴 시를 생기부에 기록을 해요? 뭐 수상실적 이런 거로 나왔을 텐데.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를 썼다는 사실이 이제 기록이 동아리란에 문예창작 동아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성을 했었어요. 그렇겠구나. 뭐 요양원과 관련되어 뭐 시를 썼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때 묻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안 쓰고도 썼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증빙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쓰는 그건 증빙으로 다 있어요. 어떻게 증빙하죠? 가령 독서 기록도 독후감이 있어야지 기재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판단이란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전적으로. 이거 했으니까 그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서울대 직윤 전형은 3개까지 자기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추가 서류. 네, 저는 그 추가 서류 그 시를 첨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근데 서울대 떨어졌는데 뭐 수능이 안 나와서 그래봤자 소용이 없고. 수능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수능 공부 좀 하세요. 자, 그럼 추가 질문. 만약에 서울대와 고려대 2개를 합격했다고 하면 어느 대학 갈 거예요? 삐처리 해줄 거예요. 대만 나올 거야. 당연히 고려대를 그치. 답 알려주면서 했다. 진짜. 조작이 의심되는 방송이. 진짜, 되겠습니까, 지금? 이수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생활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얼핏 나왔었지만, 처음에 이제 여기에 눈을 뜨고, 이수양이 눈을 뜨고 덤벼들었을 때, 그때 고등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눈을 뜨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치? 네, 그때는 그랬죠. 2학년 때는. 2학년 때 그랬고, 이제 3학년 되니까, 3학년 때 됐을 때가 뭐냐면 작년이 모든 지역 고등학교에서 뭐 학생 부종합이다 이러면서 다 달려있는 시점이었거든. 그럼 2학년 때 같은 경우 1학년 학생분은 어차피 다 망한 거고, 그지? 네. 2학년 때부터 이제 기재를 해야 좀 신경 써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뭐, 선생님한테 가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일단 저는 한 활동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 활동을 할 때마다 제가 제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놨었어요. 그 느낀 점들을. 그리고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스승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귀찮으니까 그만 오라 하실 정도로 하도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되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잊지 않으시고 빠짐없이 전부 다 이제 체킹이 됐었다. 네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그치, 뭐, 감사해야지, 뭐. 네, 감사했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 때 영상 편지 한번 하는 거예요. 시 한번 읊어봐. 선생님한테. 선생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내가 시인이요. 야매 시인인데, 딱 시라는 건 그 순간에 시상이 떠오르면 막 티 나오게 돼 있어요. 등록 안 된 무자격식입니다.
뭐 시 한번 읊어보니까. 제가 재능이 없어서 왜 이러시나. 좀 힘들고. 뭐 영상편지 정도. 선생님께 감사하니까 한 말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 들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많지 않습니까, 정치자가? 그 10분 넘으시는 모든 선생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귀찮게 했는데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다 받아주시고 5월에 찾아갈게요. 사랑해요. 이거 완전히 뭐 죽이는 시다 이거 진짜. 5월에 찾아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치. 찾아가. 이게 어마어마한 시가 나는데. 우리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스승의 날 전후에서 애들이 찾아오면 걔 또 한 1년 버티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뭐 좀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본인이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는 걸 찾았고 그 과정에서 큰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에 맞게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힘들지만 즐거운 것이었고 즐거웠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아까 잠깐 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학생 스스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했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 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케이스긴 한데 하긴 뭐 예전에 김하임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사실 쉽게 일반화되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요? 그 두 선생님이 이제 직접 학종과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런 학생들을 만나기가 일단 쉽지 않을 때 어떤 조언을 하시나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 있다. 그냥 저야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계속 아무 생각 없는 걸 생기부에 적나요? 저는 멍 때리기 얘기자입니다. 멍 때리다 보면 창의성이 생깁니다. 이대 선생님 뭐 어떤 건가요? 우선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가.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의식적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무언가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했던 케이스들 중에 대다수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학생부 종합에 적합한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완성된 3학년까지 완성된 학생부를 보더라도 특징이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드러나지 않는 친구라면 그래서 입시 전형이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뽑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더 일반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수능이라든가 교과 전형이라든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수양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공부가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 건데 한쪽은 수능이라는 축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한쪽이 뭐냐면 지금 이수양이 활동했었던 것들, 뭐 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었거든. 그리고 내신. 그치, 내신 있고.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 한 통으로 묶어버리면 되고. 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시라든가 문학에 뛰어들었던 그게 더 힘이 들었어요? 수능 내신 쪽이 힘이 들었어요? 수능 내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힘들었죠. 힘들었어. 그러니까 최저가 안 나왔지. 최저가 안 나왔죠.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워낙,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는 그냥 써서 제출하고 뭐 상 받지 않아도 기재할 수 있는 건데 생활기록부에. 근데 이 수능 내신은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진짜 말 그대로 끝이니까. 그렇죠. 이게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노력의 어떤 대비 차원을 잠깐 물어볼게요. 뭐냐면은 수능 내신 쪽에 이게 좀 정량화라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수능 내신 쪽에 들어가는 노력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은 문학, 시 이쪽 활동에 들어간 노력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수능이나 내신 같은 공부랑 그 생기부 비교과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한 5.5 대 4.5? 그러니까 수능 그쪽이 5.5고, 그리고 생기부가 4.5. 그쪽을 더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대 5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소개서 쓰면서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고. 그런 거 다 따져보면 5대 5였던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5대 5 중에서, 그러니까 5대 5로 이제 보는 게 거의 얼추 맞는데,
노력 대비 그 효율로 따지게 되면 이쪽이 더 컸던 거네. 네, 생기부가 훨씬 컸죠. 그렇게 5회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서울대와 연세대와 네. 빠이빠이를 했기 때문에, 네. 최저를 못 맞춰서. 네. 그 최저 못 맞춘 게 트라우마로 남는구나. 가슴 네. 아파라. 네, 진짜. 네. 많이 남죠. 네. 아직도 1이라는 숫자를 보면 부들부들. 그러나, 뭐냐면은, 그럼 이런 거 질문해볼게. 본인의 진짜 수능 성적 있잖아. 네. 그거로 만약에 정시로 대학 간다면 어느 정도 갔을까? 아유, 고려대 감사합니다. 아유, 감히 이런 저에게 고려대를 네. 내려주시다니 하는 기분이죠. 네. 절하고 들어가는 거죠. 절하고 들어가야지. 정시를 염두에 뒀다 봐. 진짜 깜찍한 성공. 네, 안 되죠. 영동시장부터 무릎 꿇고 기어가야죠. 3부 1배 하면서 가야 돼. 그러네요. 예. 네. 어쨌든 이제 다양한 활동, 그리고 거기에 사실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다 헤쳐나간 과정이니까 혹시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후배들한테 일단 아무거나 좀 보이면 해라 하는데 생기부를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 수능 공부를 추천하고 싶어요? 무조건 생기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됐으니까. 네. 근데 그건 못 맞췄는데? 그리고 또 수능은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진짜 잘 나왔었어요. 진짜 좀 못 봤을 때 1, 1, 2 이렇게 나오고 국영수. 그랬다가 이제 수능 때 2, 2, 3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이제 얻었지 않습니까? 2, 2, 3이라고 성적 공개가 돼버렸다. 2, 2, 3을 처참하다 가면 좀 문제가 돼요. 근데 고대 라인으로 생각하면 2, 2, 3이면 처참 그 자체지. 본인 기준은 그렇죠. 근데 진짜 저도 수능 전날까지도 일단 최대한 당연히 맞추고 이제 수시 떨어지면 정시로 쓰자 했는데 2, 2, 3이 나와버렸듯이 진짜 수능 때는 너무 긴장을 했었고 저는 그러니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그 하루 만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 하루 망하면 끝이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리스크가 수능 쪽이 더 크다.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놨던 이게 이게 발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큰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 리스크가 큰 쪽은 어느 쪽으로 보냐면 이쪽 학생 종합 쪽으로 더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진짜요? 그게 안 되면 패자부활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들을 다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냐면은 수능 쪽에다, 수능 내신 여기다 이제 받치고 하는 게 있다고. 활동 이런 것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수 양께서는 아주 그냥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버려. 이게 역발상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쪽이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남들이 안 하는 영역이에요. 실제로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약간 학종은 진짜 준비된 자한테는 그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은 진짜 준비되어 있어도 그날 하루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너무 긴장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우왕청심한 반알 먹고 이제 맛이 가버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죠. 자는 애들 많죠. 그거 먹고 자는 애들 많죠. 제가 6평 때 그랬습니다. 6평 때도 우왕청심한 먹었어? 네. 근데 그래서 6평 때 이제 국어를 엄청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국어 엄청 망하고 이제 수학 때부터 다시 이제 깨서 봐서 다시 잘 봤거든요. 저희가 이게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웃으시더니 오늘 빵빵 터지시네요. 재밌어요. 아주. 기분 좋지 왜냐면 않아요? 실제 이제 생 경험자가 이제 나와서 떠든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 경험자께서 진짜 수능 박살난 것도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자존감은 아마 최강일 것 같습니다. 네, 20살 때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고려대가 확실하게 더 회복을 해준 건데. 그치? 네, 고려대 사랑합니다. 그쵸. 학교 후보방송이 학교 후보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려대 사랑할 만한 학교예요. 좋은 학교. 그렇죠. 고려대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하지 못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한번 나오면 되죠. 네, 다음에 또 저희 섭외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단 나오면 다음 출연 약속을 받고 보내준다. 그렇죠. 예.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뭐 다음에 또 하실 거니까 예. 오늘은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본인의 지난 3년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이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고통이었어요. 3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고통이다. 그냥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냥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만큼 결과가 그러니까 100% 나오지 않았지만 최저를 맞춰서 그러면 최저. 근데 정말 고통스러웠던 만큼 20살 때 느끼는 그 이제 행복감이 다른 학우들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때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니까 현재 느끼는 자유로움과 행복을. 그래서 결론은 모든 고등학생 여러분 고통스러우시기 바랍니다. 좀 좋은데요? 이게 그 고통스러워서 하니까 무슨 세리즘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원래 시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원래 시인들이 그렇게 쓰긴 하죠. 사실 이 방송은 그러면 저기 어머님들만 학부모님 들으실 게 아니라 자녀분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괴감도 좀 느끼고 자존감이 좀 떨어져도 보고 저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구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이성 선생님 마무리 한번. 오늘 저랑 같은 그 시인이신가? 아직은 아니지, 그치? 네, 아직은 뭐 아니지만. 야매죠. 그렇게 말하니까 본인은 꼭 시인 같아요. 시를 이해하고 문학을 이해하는 젊은 열정을 오늘 만났습니다. 제가 섭외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이런 열정적인 삶이 바로 그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 행복을 향해서 가다 보면 중간에 대학 하나 정도는 이제 걸려든다. 이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유대현 선생님도 또 한 말씀. 네, 뭐, 이석훈님께 좋은 거 다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좀 사실 들으시면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정말 이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상적인 모델로서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꼭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뛰어난 경우인 거고, 대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것이 이제 학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좀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특별히 할 말 없고 제가 섭외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